남편이 집 담보빚을 몇 억이나 지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합니다. 타 상담소에서 내담자분이 인격장애로 판정받은 후 가족 상담을 받자 해도 무조건 거부 중입니다. 이혼을 강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8월 19일부터 너 이제 엄마 하지 마.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너가 이러이러한 50가지를 육아 가사에 관해서 애들을 위해서 네가 노력할 거면 하고 뭘 고칠 건지 자기한테 써서 얘기하자. 그 뒤로 이제 계속 점점 수위가 강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힘들었지만 인정할 부분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억을 또다시 갖고 가겠다 사업 자금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또 같이 또 이혼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애들 상담을 좀 보내라. 애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거기에 송선현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큰애 작은애 이제 3번 4번씩 이렇게 가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그게 의사 진단이 아닌데 그 상담 선생님도 오해를 하고 계시고 남편도 오해를 해서 저한테 인격장애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까지 엄마가 인격장애다. 그 선생님 정상이 아니신데요? 애들한테 얘기한 이유가 너가 엄마가 이거는 타고난 거고 어쩔 수 없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너네가 엄마를 이해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오빠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엄마 임신했을 때 외상이 있었어요. 애들한테도 오빠가 그 정신적 문제가 있고 엄마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고 고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고소하셔야 주위 될 것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그 검사 의사 선생님 만나고 임상심리 그 보고서를 쓰신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잘하셨어요. 인격장애 진단 내린 적도 없고 없죠? 네, 그 다음에 그 임상심리 보고서를 쓰신 분도 이러이러한 취지로 내가 그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뭐 B군 성격장애 특징이 좀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으니 주위의 남편분이나 이렇게 조금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냥 시사된다라고 썼는데 제가 많이 노력했고 많이 바뀌었는데도 너무 늦었다. 뭐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상담소 가기 전부터 이혼을 하자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여자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건을 걸었잖아요. 어떤 조건이요? 너가 이런 거 인정을 하면 별로 희망은 없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충족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조건을 걸었던 거는요. 네. 사람이 네. 옛날부터 왕을 끌어내릴 때도 중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분을 찾아라 했어요. 명분을 찾아라. 사람들이 명분을 찾는 이유는 나한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바람을 펴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이혼을 한 거야 라고 그건 명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비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일이잖아요. 그게 안 되게 명분을 공개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을 확률이 높아요. 뭐 100%일 수는 없겠죠. 순금도 99.9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건을 걸고 시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왜 그런 판단을 내주셨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99.999가 바람이었어요.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제3자가 봐도 이 부인이 그렇게까지 남편한테 이혼을 그러니까 할 만큼 그렇게 보이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네.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짧게 들어온 유년 시절이나 부모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그렇게 내담자분께서 크게 문제가 있는 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금 여자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내가 여자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정당성을 주장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돈이 갑자기 이 큰 X란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다 집을 샀을 것 같아요. 전세를 얻었거나. 누가 잘못됐는지 알고 싶다 그러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내담자분만 보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담자분은 내담자분한테 유리한 말만 하시잖아요. 남편분을 같이 뵈야 알 수 있어요. 만나면 혹시 아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만나보면 알 수 있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알 수 있죠. 네.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네. 빠르고 네.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음. 지금 들은 얘기로는 네. 제가 볼 땐 남편분이 훨씬 문제가 깊어요. 남편분이 네. 혹시 장남이세요? 자,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크실 거예요. 큰아들에 대한. 맞아요. 그죠?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된다고 굉장히 막 난리 피우시죠? 네. 서울대 가고. 그쵸? 네. 자, 큰아이는 지금 아버님 때문에 지금 우울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는 청소년 우울증이에요. 네. 이 상태가. 객관적 지표로도 나와요. 네, 객관적 지표로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거는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엄마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뒤 배경이 없어요. 이거는 뭐 만나보면 더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내담자님 말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남편분이 소장을 준비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 있다면 네. 저는 있을 확률이 좀 높은데 네. 있다면 네. 있어도 이혼 안 해도 돼요. 그죠? 아, 저는 있다면 그냥 하고 싶어요. 그거는 잡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아, 게 네. 왜냐면 네. 있다 그러면 더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거든요. 이게 이상성욕과 그 질투가 네. 무한한 사랑처럼 느껴져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 화가.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집착으로 변하는 걸 수 있는데 집착과 사랑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막 굉장히 무한한 내가 이 남편을 굉장히 무한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하게 빠지게 해요. 내가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성욕이 이상하게 일어나요. 내가 성욕이 생겨서 남편을 계속 원하게 돼요. 그 관계를, 성관계를. 미친 듯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있으면 할 거예요. 이거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건 잡아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잡고 나면 좋은 게 뭐냐? 네. 이혼을 절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들을 내가 꽉 쥐게 돼요. 유책 배우자는 우리나라 이혼을 아직은 못하니까. 그게 파탄지로 가려면 5년 이상 끌어야 돼요. 별거로. 그럼 그때 되면은 어떤 년이 붙었든 떨어져. 5년 정도 버티면. 자, 내담자님 보세요. 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저 정상으로 보이세요? 정상에 가까울 뿐이에요. 다. 정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다 정신병원에 미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미친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요. 남편한테 상처받은 상태라 정상이 아닌 것 뿐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폭력을 써요. 그건 한쪽만 미친놈인 거예요. 폭력을 써요. 한쪽만 미친년인 거예요. 관계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내담자만 문제가 있거나 남편한테만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자, 누가 잘못됐냐의 문제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얘기만 들어서는 내담자분의 큰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이 성격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큰아이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있을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 문제니까. 근데 잡고 나면 이혼하기가 쉽진 않고 잡으면 좋은 거는 이혼은 절대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5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핸들은 내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정말 이혼하고 싶어 미치면 돈이라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을 지킬 수 있죠. 이혼할 때 힘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다른 분들 잠깐 만나뵐게요. 네, 고맙습니다.